이혼한 지 2년째가 되었네요. 사실 아이 낳고 2년 뒤부터 이 결혼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이혼 생각 처음으로 했었는데 살다 보니 망설이다가 허송 세월을 보내고 결국 이혼을 했어요. 아이가 있으니 숙려 기간도 보내고 최종 판결물이 나왔어요. 그날 전 정말 행복해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선글라스 끼고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애 아빠는 몇 분 늦게 오더니 눈물을 찔끔 머금었고요. 전 남편은 신고하기 전에 계속 우울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했다가 서류 완성되는 걸 보니 포기한 것 같았어요. 부부관계는 이혼 전부터 수년간 안 했었어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건 참 편하더군요. 이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 부담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러게 시댁보다 내 편을 들어주지 그랬어. 당신 너무 시댁 편만 들었고 4개월 된 애를 안고 내가 당신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만들었는지 라고 했죠. 저희 친정엄마는 사는 동안 돌아가셨는데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이틀 전에 돌아가셨고 서울에서 돌아가셔서 서울에 장례를 치렀더니 추석 제사 모신다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시댁의 시동생,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부 다 서울에서 장례를 치렀으니 아무도 안 왔어요. 애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착했어요. 지금도 착한 편이고요. 선한 사람인데 너무 줏대 없이 굴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 직후부터 7년간 주말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장남인데 결혼은 고아처럼 했어요. 제가 사서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말마다 못 만났어요. 이 얘기가 제가 치사해 보이니 그만할게요. 하여튼 지금 정말 행복해요. 시댁은 막말이 심했어요. 진짜 엄마 장례식 후에 장례 기간 동안 맡긴 아이를 데리러 갔더니 저에게 하는 첫마디가 아이고 너는 병 걸리면 일찍 죽게 내버려둬야지. 병원서 길게 있는 병 걸리지 마라. 누가 병수발 하겠니? 내 아들이 하겠니? 네 아들이 하겠니? 교통사고라도 크게 나서 죽는 게 낫지. 질질 끌면 그거 좋을 거 없다. 전 진짜 그때의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 아빠도 저 아기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없는데 이젠 돌아가신 엄마까지. 제가 우습게 보였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장례식장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웃지도 않더군요. 수고했다. 사부인 좋은 데 가실 거야. 이런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어요. 마치 엄마가 돌아가신 걸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면을 하더라고요. 일방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럴까요? 자기 아들과 결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에게 말이에요. 일단 기선제압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요양원에 가셔서 2박 3일만 병원에서 CT와 MRI를 찍고 그 요양원에서 28일간 계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게 다야? 못해드린 말이 하나 남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저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미운 정도 남은 것 없이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번 건 말고도 많은데 구차해서 안 잡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순진하고 멍청하고 너무 어리석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이혼 후에 정말 행복합니다. 재산 분할 100원도 안 받았고 위자료도 100원도 안 받았지만 그저 남편 집사람들만 안 보고 살고 싶다. 그러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시댁에 더 이상 안 가고 안 만나고 싶어.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너와는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했던 게 남편과 살다가 가장 심하게 싸운 말이었습니다. 이혼도 조용히 잘했어요. 주말마다 예쁜 제 아들과 놀러 다니고 미래를 위해서 상가도 한 개 샀어요. 시댁은 완전 흙수저였지요. 지금의 애 아빠는 양육비로 50만 원 줄 때도 있고 원래는 50에 합의서를 썼는데 훨씬 많이 줄 때도 있어요. 애 아빠와는 이혼 부부답게 살고 있어요. 가끔 제 집에 와서 아기를 보여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애 아빠는 그리 나쁜 인간은 아니었어요. 장모님 무시하고 여자 집 무시하고 장남이 자기 집을 보호하고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평범한 남자였죠. 재혼 생각은 없어요.
원래 남자 없이도 잘 사는 성격인데 그냥 우연히 결혼을 해봤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남자에게 질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댁이 생기는 게 싫습니다. 결정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2년 가까이 지낼 때까지 전 시댁과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뭐 같은 시댁, 물론 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술자리에서 작은 일로 어린 시누이가 저에게 술을 퍼부었고 제가 따졌어요. 그런데 조용히 관람하던 침묵하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러서 일이 커졌네요. 술은 마신 게 아니었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시누이가 새벽에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안 좋은 일로 기분이 상해서 저한테 풀러온 사람처럼 남편이 자기 동생만 그렇게 싸고 돌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절 나쁜 인간으로 몰고 가더군요. 친정언니 오빠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하니 내가 우스웠던 건지 시댁 식구들은 모조리 그 도시에 모여 살다 보니 공격할 때도 제가 만만했을 거예요. 그러다 4개월이 흐르고 저는 몇 달이나 남은 추석 때 안 가겠다고 했죠. 엄마 제사 참석하러 친정오빠네 가고 싶었어요. 그 전에는 엄마 있을 때도 시댁 차례상 때문에 못 갔어요.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 제사를 모시느라 나 낳고 홀로 키워준 엄마를 외면하는 게 진짜 답답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이 집에서 이러고 엄마 차례날 이렇게 남의 음식 만들며 좋은 척을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다 안 간다 해도 다녀오라는 말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내 맘 가는 대로 시댁에 그냥 안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사부인의 기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인데 외면하는 그 집구석에 배운 거 없는 그 양심 없는 사람들. 추석에 안 가겠다고 말을 했더니 발끈하면서 안 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애 아빠가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너는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안 보냈냐? 5년을 부부로 살면서 월급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제 통장으로 온 적도 없고 얼마를 받는지도 몰랐고요. 늘 80에서 140만 원 정도 줬으니 신랑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요. 자기도 알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집에 돈을 보내게 한 적이 없었어요. 보내려고 해도 펄쩍 뛰며 말렸던 사람인데 속마음을 알게 되니 좀 많이 놀랐어요. 웃기기도 했고요. 저는 화가 나서 삐졌습니다. 야,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는 니네 엄마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나를 사람으로 봤을까? 평상시에 잘 안 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작은 위로라도 하는 게 사람이야. 나도 시댁이 정상으로 보일 것 같니? 나 직원들하고 회사에서 커피 시켜 먹으려고 내는 10,000원도 원두 커피라서 비싸서 아까워서 못 마시는데 내가 그 집에 10만 원을 드리면 만족하시겠냐? 적어도 30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그 집에서 받은 것도 없고 아까워서 못 보내지. 그 돈이면 내 아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더 이쁘게 키울 수 있는데. 돌아가신 장모님에게도 한 번도 사위 노릇 한 적 없으면서 꽂아놓은 보릿자루같이 장모님하고 부른 적도 없으면서 돌아가신 후에도 장모님을 네 엄마라고 부르는 너와는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한 달 후에 법원에 접수하고 3달 후에 이혼을 했어요. 신우가 미치게 싫었지만 결정적인 건 애아빠의 언행이었어요. 속마음을 알고 나니 안 그래도 싫은 사람 억지로 살 수 없겠다 싶어서 헤어졌습니다. 이혼을 하고 한 달 정도는 사실 남편과 이혼한 듯 살았습니다. 애만 보게 해달라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를 보내주는 게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잊게 되었네요. 이혼 후에도 이렇게 지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애아빠에게 면접권 그것만 주고 저도 애매한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장례식 직후에 돈 버는 그런 몸이 되면 어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던 시어머니랑 여자에게 돈까지 보내는 효부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춤추고 웃고 좋아할 여자에게 돈을 보내기는 싫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대화 끝에 비아냥거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너나 나나 결혼 잘못했지. 자기도 제가 이러고 사는 게 평범한 여자의 행복한 삶이 아닌 걸 그 여자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느꼈어요.
내가 여자 입장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건가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 제 귀에 심지어 그 말이 네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고 들이대더군요. 니까짓 게 이제 와서 어쩔 거냐. 결혼 잘 못했지만 이제 와서 너 같은 게 뭘 어쩌겠냐고요. 그래서 그 여자 모르게 이혼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 아들 버림받은 것을 알고 나중에 뒤통수 쳐서 미친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어요. 또 이전에 내 아들은 빈 몽둥이로 쫓겨나니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혼 숙려 기간 직후 이혼하려고 했을 때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남자는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나가는 게 맞았네요. 제가 딸이라면 자기 아들 같은 남자랑은 결혼 못할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의 말들을 2년간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야 된다는 그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여자에게 용돈을 왜 보내야 하나요? 용돈으로 끝나지 않고 부양해서 장례식과 화장이나 매장하는 일까지 해야 끝이 날 겁니다. 죽어서 묻어야 끝이 나죠. 그러면 을의 돌이라는 것 그거 말이에요. 하기는 쉽습니다만 애 아빠도 너무나 싫었고 사이가 좋은 적이 몇 번 안 되고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남남으로 지냈어요. 이혼 안 하면 많이 갈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고민 4년이나 했으니까 심지어 2년 전 60세였어요. 지금 64세이고. 그 여자 55세 때 제가 결혼한 거예요. 젊은 시어머니였어요. 관광여행 보내드리자고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이혼을 해서 상관없어지니 이렇게 행복할지 몰랐는데 정말 홀가분해요. 깃털처럼 가벼워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시댁 하나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시댁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던 건지 진작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헤어지면 버리는 시댁인데요. 사부인 장례식에 형식적으로라도 검은 옷 입고 와줬다면 슬퍼하지 않아도 그래도 와주기라도 해줬다면 도우미들 많지만 같은 음식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해줬다면 거기서라도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들 죽을 때까지 맏며느리 노릇하는 걸 제가 못할 것 같아서 갈라섰습니다. 신우도 저를 야 라고 하대하고 이름 한번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이혼한 직후 그 여자의 표정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속이 시원합니다. 이젠 그마저도 글 쓰다 보니 여기가 극락인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